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 통계 잘하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문의를 해주셨어요. 미국에 석사과정으로 가는데 미리 준비하고 싶다고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통계 전반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팁만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조언을 얻고 싶다는 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. 기본적으로 통계는 어렵다. 뭐 이런 마인드가 있죠. 한 발짝 떨어지게 만들죠. 그런데 실제로 통계는 아닐 수도 있다의 무게가 더 실립니다. 그래서 통계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다루고 전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툴이죠.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통계는 과목에 포함이 됩니다. 아주 중요하죠. 또 조금 더 높은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. 왜냐하면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야 할 때 이용되는 가장 파워풀한 툴이 통계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통계는 처음에 입문하는 과정, 학생,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과정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전문가 영역이고 또 분석가 영역인데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통계를 다루는 방식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. 일단 학생 때는 기본 원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평균을 어떻게 구하고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고 분산을 어떻게 구하고 뭐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.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, 그 다음에 갖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죠. 뭐 팩터 애널리시스, 그 다음에 뭐 클러스터, 또 리그레션, 안노바, 뭐 마노바,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잖아요.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. 그런데 어렵게 느끼는 근원적인 이유는 용어에서 오는 것 같아요. 통계 용어가 한국 통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. 말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친숙하기도 어렵죠. 예를 들어서 다중공존성, 회귀 분석. 회귀 분석은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요인 분석. 요인은 어떤 원인인 것 같잖아요. 그죠? 요인이 있을 거 아니야? 무슨 요인이야? 이게 어렵거든요. 그런데 영어로 하면 factor. 팩터는 어떤 묶음,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은 듯한 그런 용어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통계 영어가 뭐 우리말도 아니고 한자어나 아니면 일본식 표기어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. 그 말 자체로 어렵고 그거를 또 대입하기도 어렵고 그죠?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원어나 아니면 자기 자신만의 쉬운 용어를 만들어서 노트에 용어 리스트를 만들어서 외우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가장 표본이 되는 책을 한 권쯤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물론 뭐 이거는 학생들에게도 포함이 되고 대학원생 뭐 분석하는 사람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. 여러 가지 좋은 책이 있지만은 통계 툴의 예시를 보여주는 책이면 좋겠다. 그리고 이제 대학원으로 넘어가면 통계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통계 데이터를 입력해서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잖아요.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. 이제 그 단계로 가면 이제 분석가나 아니면 해석가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데 뭐 석사 과정이라면 아니면 뭐 박사 과정 가면은 뭐 아티클들을 읽고 통계 결과를 읽고 발표를 해야 되고 디스커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그때 배우는 거고 분석가로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. 일단 데이터를 잘 다뤄야 됩니다. 변형시키는 거를. 경영학에서는 주로 통계 패키지를 다루는 게 SPSS, 그 다음에 SAS, 가끔 스테이다를 사용하죠. 주로 이제 마이크로 쪽, 마이크로 비즈니스, 마이크로 오르가니제이션 쪽에는 SPSS를 쓰고 매크로 오르가니제이션 쪽에서는 뭐 SES나 스테이터를 씁니다. 전략, 조직, 그다음에 안트레프리너십 뭐 이런 쪽에서는
파이낸스까지 SES를 쓰고 가끔 스테이터를 쓰고요. 그다음에 HROB, 그다음에 마케팅 뭐 이런 쪽에서는 주로 SPSS를 쓰죠. 한국에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구분이 없는 걸로 알아요. 뭐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걸로 알고, 근데 미국에서는 매크로는 SES 혹은 스테이터,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는 SPSS 뭐 이렇게 할 수 있죠. 그래서 분석가는 변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.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종속 변수, 독립 변수가 뭔지, 미디에이터가 뭔지, 마드레이터가 뭔지, 어떤 통계 분석을 이용해야 되는지, 예를 들면 뭐 아이템을 개발했는다 그러면은 팩터 애널리시스를 계속 해야 되겠죠. 여러 번 돌려야 됩니다. reliability나 아니면 validity를 따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고 다시 돌릴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석, 어떤 결과물, 어떤 변수들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. 이건 기계적인 겁니다. 그리고 해석가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 있을 때 어떤 것을 발췌해서 독자들에게 설명을 할 건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분석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테크닉하고 거기 더해서 어떻게 리더들에게 설명을 할 건지 요거 능력까지 있어야 되겠죠. 예를 들면 regression analysis가 있죠. 뭐 한국에선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, 용어가. 네, regression 추세 아니에요? 추세 분석. 뭐 차라리 이름은 나을 것 같은데 필요한 게 4가지 assumption을 검증을 해야 돼요. 또 하나 다중 공선성이죠. multicollinearity, 그때 사용되는 게 더빈 왓슨, QQ 플롯, PP 플롯, 뭐 노멜러티 테스트를 하고 뭐 이런 거 하죠.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해석가는 그 결과물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걸 보는지, 뭐 예를 들어서 개수를 보죠. 그 다음에 거기에 significant mark가 있는지, significant 레벨이 있으면은 그게 몇 퍼센트 레벨인지, 변화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해석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해석가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 요것을 기계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다 알 필요는 없어요. 그렇지만 그 분석에서 필요한 것들, 요것들이 어떤 것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.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계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공부하는 방향은 용어가 어려우니까 용어 노트를 만드는데 가급적이면 쉬운 용어를 사용을 하라. 원어를 사용하라. 혹은 원어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은 더 쉬운 용어, 예를 들면 뭐 regression 하면 뭐 회귀 분석 이렇게 하지 말고 추세 분석이라고 한다든지 자신만의 용어를 만들어도 되고요. 네, 자기 자신이 어느 위치인지, 학생이라면은 원리 쪽에 더 용어나 원리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거고, 분석가라 그러면은 모델, 예를 들면 변수 간의 관계, 데이터를 어떤 걸 입력할 건지,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할 건지 뭐 이런 거. 해석가라 그러면은 어디를 보고 설명을 붙여서 독자들에게 전달할 건지, 여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다,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. 짧게 통계를 겁먹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는데, 실제로 덤비지 않으면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. 그러니까 해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또 별도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끝.